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김만배 세 번째 구속이 됐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 어떤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김만배 소식 전하겠습니다. 강신업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이라고 할 때 그 대장동의 그 일당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역시 김만배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말이죠, 꼭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라고 말하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서 이재명은 항상 김만배를 뺍니다. 그 얘기는 김만배하고 이재명 사이에는 뭔가 엄청난 미스테리 내지는 비밀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김만배를 감추려고, 어떻게든지 김만배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이재명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김만배가 입을 열면 이재명은 다친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김만배는 세 번째 구속되고 지금 계속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면서도 아직까지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또한 김만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것은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은 뭐 계속해서 연애 파티를 했느냐 이런 말을 했지만, 검찰은 그런 것이 없다고, 그 입회했던 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또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화영이는 말이죠, 시끄럽게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데요. 김만배는 그에 비해서 좀 더 뭔가 정중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진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가 가진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심부름하면서 일부 돈을 좀 쌍방울로부터 받아 챙겼지만 그 돈은 이미 뭐 원, 투 이렇게 또 뭐 부인 건널이라고 그 돈이 더 낭비됐다는 뭐 그런 설도 있고, 하여튼간에 특별한 돈을 그렇게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만배는 상당한 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때문에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자, 김만배 동향 보겠습니다. 김만배는 이번에 세 번째 구속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으로 이제 처음 구속이 됐었고요. 그러고 풀려났다 들어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김만배 신앙림 사건, 즉 가짜뉴스 사건이라는 거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를 하면서 조우영한테 커피를 줬다라고 하는 그 가짜뉴스, 이것으로 이제 또 구속이 된 겁니다. 그때 이 가짜뉴스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서 대선 3일 전에 터뜨렸는데, 그 가짜뉴스 녹음 대가로 신하님에게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죠. 이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죠. 허경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구속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보석을 청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뭐 지금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재명이는 이 김만배 일당이라고 하질 않아요. 항상 남욱 일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김만배는 어떻게든지 숨겨주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 이 범인은 역시 김만배입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에 대장동 개발 사업 했다가 화천대유 측에 이익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처음 구속이 됐어요. 배임 혐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1년간 또 수감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390억 원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은닉했다는 그런 혐의로 또 이제 구속이 돼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가짜뉴스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면서 세 번째 구속이 됐고 이번에 이제 보석을 청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김만배는 왜 이렇게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만배는 사실 너무나 많은 지금 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먹은 돈이 너무나 많고 배임이라든가 내지는 또 뭐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짜뉴스 사건은 또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무죄를 받는다든가 내지는 집행유예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는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은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작전을 일단 세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화영하고 다르잖아. 이화영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마치 이재명을 위하는 척 뭐 연애
파태가 어떻고 무슨 뭐 짜장면이 어떻고 그러면서 검찰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뭔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또 국감장에 또 뭐 나가서 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질 않나.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화영은 말이죠. 근데 김만배는 보십시오. 엄청 지금 조용하잖아요. 거의 있는지 없는지. 많은 사람들이 김만배를 잊어버렸어요. 남욱일당, 김만배 일당, 정약 일당,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 어마어마한 지금 김만배가 먹었다는 돈이 5, 6천억 대요. 그런데 김만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김만배의 어떤 무서운 점입니다. 김만배는 굉장히 그 이재명이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만배한테 뭘 맡기면 일이 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관을 구워 삶아가지고서 유죄를 무죄로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말이죠.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해요. 대법관이 그렇게 구워 삶아질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고 대법관에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자체를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법조 기자 경력이에요. 법조 기자를 30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야말로 진짜 법조계에 거미줄 같은 인맥을 갖게 돼요. 계속해서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대법관이 돼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일개 판사일 때부터 일반 판사일 때부터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 동생 하면서 쌓아온 이런 어떤 이력 그리고 사람 관리를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조계 30년 기자 경력 이것이 검사든 판사든 내지는 또 옷을 벗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어떤 변호사든 내지는 그와 관련된 어떤 연계된 그런 인맥이든 이것이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비밀리에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화영처럼 바깥으로 떠들면서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검찰만 빡치게 만들고 있고 지금 형량만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는 이렇게 조용하게 하면서 뭔가 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에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검찰을 빡치게 만들지 않고 사법부에도 말이죠. 이 판사들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뒤로 움직이면서 앞으로는 말이죠. 굉장히 정중한 모습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잖아요. 대장동에 대해서도 이렇단 말 저렇단 말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김만배 무슨 뭐 와이프가 어떻게 됐느니 뭐 김만배가 누가 뭐 어떻게 됐느니 뭐 김만배가 뭘 했느니 이런 뉴스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나온다는 것이 김만배가 이제 보석을 청구했다 뭐 이 뉴스 나온 건데 이만큼 아주 정중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김만배는 그렇다 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김만배는 왜 그렇게 그러면 정중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자기가 먹을 돈이 많아요. 한 5천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무죄만 받으면 이 돈이 전부 다 자기 겁니다. 배임 혐의 같은 거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되면은 범죄 수익을 전부 다 박탈당하죠. 뿐만 아니라 추징금도 물어야 되죠. 이제 거지되죠. 그러니까 감방 가가지고서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전 재산을 잃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만배는 잃을 것도 많고 또 지금 겉으로 움직여봤자 얻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정중동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는 김만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의 목줄을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김만배는 분명히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김만배가 입을 열면 이재명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지금 아마 김만배를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뒤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은 나온다. 하지만 내가 대통령 안 되면 당신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김만배도 이재명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그때는 달라지죠. 어차피 말이죠. 이재명한테 기댈 것이 없으면 굉장히 그 사람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협조하자 내지는 검찰에 협조하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 김만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비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을 확실하게 그야말로 보내버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을 확실히 이번에 감옥에 보내야 돼요. 이재명이 이번에 11월 10일과 11월 20일 확실히 유죄받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되다든지 실형받으면 말이죠. 그때는 김만배도 계산을 하고 이재명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을 버리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둘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크럼을 무너뜨리면 둘이 지금 하나의 뭔가 주고받은 그런 것들이 비밀 얘기들이 많고 앞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만배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이재명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그 벌어놓은 돈 그 돈 다 어디 갑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저수지에 있는 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많은 이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김만배를 흔드는 거예요. 그럼 김만배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한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기대를 걸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거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보내버리는 방법이 유익하다. 그런 얘기고요. 물론 이번에 김만배가 이제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그 보석을 이제 형사 21부에서 받아들일지는 여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보석도 이재명이 확실하게 지금 가게 되면 김만배의 보석을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김만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말이죠.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확실히 보내버리면 김만배는 흔들리고 김만배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만배 많은 비밀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강신업 TV입니다.